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독자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제가 좋은 책들을 추천해드리는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기적으로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물론 주기적이긴 하지만 그 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텀이 이제 좀 길게 잡히는 점을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뭐 하나의 주제만 다루고 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얼마든지 자주 끼워 넣을 수 있겠지만, 또 제가 매번 또 책을 구매해가지고 뭐 하루에 뭐 책을 5권씩 구매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주 그렇게 추천해드릴 수가 없다라는 점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추천해드릴 때 좋은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점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해드리는 책을 읽고 또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또 눈을 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담이지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다뤄서 나는 하나의 주제에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보고 싶은데, 주제가 너무 다양하고 넓어가지고 좀 영상을 볼 게 많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문학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까놓고 얘기해서 현대인들이 좀 많이 멍청하잖아요. 멍청하고 돈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시적이고 말초신경계의 자극에 따라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살아가느라고 앞날이라던가 자기의 개별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죠? 당장 호주머니라던가 자기 통장 계좌에 돈이 얼마나 꽂히냐, 얼마나 들어오냐, 순수 내가 노동을 얼만큼 덜 하고 얼만큼 많은 돈을 벌 수 있느냐, 오로지 머릿속에 대가리에 그 생각밖에 없어. 원가를 어느 정도 아끼고 나서 이 원가에 비해서 훨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만 대가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인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딱 들었을 때 뭐야, 인문학?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뭐 수능 공부에도 도움이 안 되잖아. 그리고 뭐 이거 뭐 대학 가는데 쓸모 없잖아. 논술 같은 경우에는 대학 가도 쓸모 있는데, 대학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데 이거 필요 없잖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인문학이라는 것 자체를 경시하고 천대시하고 쓰잘데기 없는 걸로 치부하고 기술, 과학 이러한 쪽으로 계속 시선을 돌린 결과 뭐 대략적으로 따졌을 때 한 15년, 20년 정도 됐죠. 궁극적으로 봤을 때 구체적으로 이제 그 뭐라고 표현해야 돼? 나라가 주도해가지고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잡고 사람들을 양성하고 키워낸다라는 마인드로 이렇게 진학이라던가 이런 구체적인 설계를 잡아주기 시작한 게 한 그 정도 됐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날 일어나는 이러한 온갖 사회적인 범죄라던가 치명적인 어떤 그런 사건들, 그리고 피해,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무공감,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이러한 인문적인 거에 경시해서 비롯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제 목숨, 아니 그 이상을 걸고 장담하건대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인문학을 좋아해. 저기 뭐 이상한 빌어먹을 팬덤 같은 것들은 관심이 없지만 오히려 막 고전, 인문고전 막 이런 것들을 막 읽는 거를 막 우리나라 인구의 한 95%가 즐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장담하건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하고 풍요로운 나라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서적으로. 근데 어떻다? 그럴 수가 없죠. 이미 물질 문명에 세뇌당해가지고 사람들의 정신 상태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이미 신자유주의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다? 최대한 돈을 긁어모으는 것이다. 그래서 뭐 하는 것이다? 남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다. 남들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꺼드럭대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 대갈통 안에는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 빈수레처럼 요란하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보여지기에는 어떤 사람으로 보여줘야 된다? 영앤 리치하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나라꼬라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뭐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나? 응? 그죠? 제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끝도 한도 없기 때문에 원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좋은 책들을 어떤 책들이 있는가 이제 보여드려야겠죠. 그죠? 그래 지금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여담을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어. 무슨 뭐 술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얘기가 나와.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고전 읽기.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정말로 최후의 수단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고전 읽기는
동서고금막론하고 좋은 고전 작품들을 간단하게 한 2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뒤에 보면은 뭐 초스피드로 세계의 명작을 쉽고 빠르게 익힐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 전쟁과 평화, 신곡, 파우스트 막 이런 것들 나온단 말이에요. 군주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식으로 이걸로 접해서 봤다. 물론 뭐 바빠서 정말 나는 너무 바빠가지고요, 단독자님. 책을 단 5분도 볼 수 없는 인간입니다. 라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뭐 이걸로 대충 훑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건 진짜 최후의 수단으로. 왜? 이거를 통해서 문학작품을 우리가 고전을 보면 뭘 느끼겠습니까? 한 2페이지 봤어. 파우스트에 대해서 알았어. 2페이지 보고. 2페이지 보고 오디세이에 대해서 알았단 말이야. 오디세이아에 대해서. 그럼 뭐야 그게? 그러고 나서 진짜 작품을 볼까? 그 기다랗고 긴 여정을 다루고 있는 그 200~300페이지, 최대 400~500페이지 넘어가는 그 장편소설들을 과연 읽을까? 이걸 본 사람이? 안 읽죠. 그러면 제가 왜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내려가면서 플롯에 따라 짜여져 있는 그러한 구성, 안타고니스트라든가 아니면 프로타고니스트들이 이제 서로의 갈등, 대립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뭐예요? 위기, 우리 프레이테그 피라미드 있잖아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해가지고 마지막에 무엇을 여운을 남기는가를 흐름을 쫙 타고 갔을 때 접할 수 있는 그 문학의 묘미를 맛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현대인, 나는 정말로 시간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만 이거 읽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출판사는 위즈덤 하우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빠른 고전 읽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한 13,800원 정도 하네요. 싼 가격도 아니지만 비싼 가격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정말 요약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즘 제가 읽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중고로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절판된 책들 중에서 좋은 책들을 참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정말 왜 절판이 됐는가? 이런 책들이 절판된다라는 게 출판사의 사정이 아니었다면, 단순히 경제 논리 때문에 돈이 안 벌려가지고 판매 부수가 적어서 출판된 게 절판된 게 아니었다면, 나는 이거를 보지 않는 인간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 이런 절판된 좋은 책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읽지 않는 인간이 그렇게 많다라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 이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의 현 주소구나. 이게 현대 인간들의 현실이구나, 현 주소구나, 현재 상태구나, 정신 상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증이라고 보기 때문에 참 절판된 책들 중에서 좋은 책들을 안 보는 거, 중고로라도 사서 보거나 도서관 가서 빌려보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준비했죠, 제가. 서림당이라는 출판사에서, 지금도 있는 출판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나왔던 건데 서양음악사라고 해가지고 고전주의 음악, 낭만주의 음악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이게 한 권이 더 있는데 제가 지금 택배 박스로 주문을 해왔는데 뜯지를 않았습니다. 어차피 다 보기 전에 뜯어봤자 먼지만 쌓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고전주의 음악에서 이제 유명한 우리 오스트리아 빈 시대, 교통의 요충지이자 유럽의 중심의 시대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수많은 음악가들이 활동했죠. 서양 음악가들이. 그들이 만든 작품, 오페라, 오라토리오, 아리아가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러한 작품들을 하나하나 알아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오르페우스 에우리디케 이런 것들, 그죠? 또 뭐 있지? 타우로스 섬의 이피게니아? 이거는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희곡인데요. 이거를 이제 음악으로 바꿨던 사람이 누구였더라? 이게 살리에리인가? 아니면은 글루크인가? 글루크였을 거예요.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제 스승으로 삼았던 이제 궁중의 음악 교사라고 해야 되나? 그 크리스토프 빌리발트 글루크. 아무튼 글루크부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전주의 음악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이제 글루크, 여기 다들 아시는 루트비 반 베토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이 사람이 안토니오 살리에리죠. 그래서 살리에리와 모차르트의 관계가,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독살했다? 터무니없는 얘기다라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요즘에는. 왜냐? 오히려 모차르트가 살리에리를 질투했다라는 얘기가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서양 음악 쪽에 전공하신 분들은 단독자가 이런 얘기하면은 너무 반가울 거야. 단독자 서양 음악도 얘기해주네?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너무 내용이 잘 돼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에 이제 유명한 명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일종의 자료로서 일러스트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오페라 작품 중에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음악가들과의 관계,
핸델 같은 경우에는 글루크를 별로 안 좋아했고 오히려 살리에리보다도 모차르트가 살리에리를 질투했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뭐 이렇게 사파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서 정말 서양 음악에 대해서 전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우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좀 건방진 거죠. 솔직히 우습다라고 생각하면 그죠? 근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비전공자인 제가 봤을 때 막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인 제가 봤을 때 정말 서양 음악사를 인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인물로 보는 서양 음악사 시리즈 이거 너무 괜찮아서 좀 몰입감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해드립니다. 혹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끄럽기만 하고 귀가 아픈 대중가요에 질린다 이제 나는 좀 색다른 음악을 듣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칸차타라든가 소나타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 이러한 서양 음악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5분 안에 영상을 끝내보도록 할게요. 너무 또 영상이 길면 보는데 지치잖아. 그죠? 그런 것도 제가 요즘은 좀 고려를 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아일랜드의 국민 시인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출판문화원에서 이제 출판한 책인데 총 3권입니다. 근데 이제 1권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가 주제, 두 번째가 사랑, 세 번째가 상상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시를 모아놓은 겁니다. 모든 시를. 그래 놓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 영어로 원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원문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는 원문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고 좀 랩이라던가 이런 힙합 음악 아시는 분들은 뒤에 가군을 맞히는 걸 라임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라임이 딱 맞아떨어지는 걸 보시면서 옆에 또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 예이츠의 시를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was very night and day 그리고 all under green swords lay 뭐 이런 식으로 라임이 맞는다. 그러면서 내용을 보면 참 좋은데 사실상 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도 사랑에 있어서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죠. 그죠? 모드곤을 사랑했지만 모드곤은 그냥 독립운동가 같은 느낌? 사회운동가 같은 여성이었는데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회운동하고는 초창기에 거리가 멀었죠. 뭐 나중에 뭐 독립적인 정신을 함양하긴 했지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담겨있는 아마 사랑을 다루는 부분에서 나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추천했던 거라 가지고 이거 뭐지 이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죠? 필사본. 지금 제가 이걸 왜 갖고 왔지? 아니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이미 말씀드린 거라 가지고 뭐 한 요 정도 썼습니다. 뭐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한 292페이지까지 손으로 옮겨 적었어요. 필사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이거를 다 필사를 끝내면 어떤 기분일까? 뭔가 뿌듯함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들을 추천해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세상에서 가장 빠른 고전 읽기, 그죠? 두 번째가 서양음악사, 인물로 보는 서양음악사. 인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멋진 작품들을 만들었는지를 이 책을 보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곡들, 작곡한 곡들을 유튜브로 들어보시면 거의 뭐 효과가 2배, 3배 되겠죠? 이런 책들은 좀 절판이 안 됐으면 좋겠어. 아무리 돈의 논리가 좋다고 하지만 참 안타까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시 전집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또 날씨가 이제 슬슬 추워지죠. 더 이상 이제 반팔을 입기 어려운 시기가 올 것 같은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항상 그렇듯이 언제나 그렇듯이 저의 삶의 전부이자 살아가는 목적이자 내가 숨쉬는 이유인 바로 이 인문학에 대한 사랑을 지속해서 이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매일매일 매일매일은 아니겠구나. 영상 하나당 한 번씩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